툴시 게버드 국가정보국장이요, 2020년 대선이 조작된 것이다, 그리고 연방정부가 이를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자, 뭐 이게 새로운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조만간에 큰 일이 폭로가 될 것으로 제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 내각 회의를 하면서 이 게버드 국장은 정보기관이 선거 간섭과 전자투표 시스템 조작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여기에는 외국과 국내 세력이 투표 총계를 조작한 흔적도 포함이 됐습니다. 외국에 있는 세력이 개입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저희가 이미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내에 있는 세력이 공조했다라는 이야기, 이것이 지금 흔적이 다 나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게버드는 조사할 사안이 아주 많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번 사건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 공정성 확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부정선거를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정선거를 밝혀냈으면 또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선거를 얼마나 안전하게 만드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자, 게버드 국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전자투표 시스템이 오랫동안 해커의 공격에 취약했고 투표 결과를 조작하기 위한 악용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증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유권자들이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종이 투표용지를 도입하려는 여러분들의 사명을 더욱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기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종이 투표용지 사용해야 된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제 이 매니 존슨하고 툴시 게버드 국장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팟캐스트에 출연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사, 그러니까 사이버 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이라는 이 시사의 고발자, 내부 고발자가 있다는 거죠. 정부가 2020년에 선거를 앞두고 선거하기 전에 전자투표 기계의 엄청난 취약점을 알고 있었다라고 내부 고발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런데 정부는 침묵을 지켰다. 알고 있었는데도. 그 증거를 제시했다는 겁니다.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각회의에서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당시 시사 소속으로 핵심 기반 시설을 관리하고 사이버 취약점으로부터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바로 실무 담당자가 내부 고발자라는 거죠. 그 내부 고발자가 직접 목격한 초기 정보를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핵심 기반 시설에는 당연히 선거 시스템의 무결성도 포함이 된다. 흥미로운 점은 이 고발자가, 내부 고발자가 시사가 선거 기계의 취약점을 알고 있었지만 미국 국민이나 행정부에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는 정보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The point that I was making there in the cabinet meeting was early discovery that I had seen from a whistleblower who came forward who was working under CISA at that time, which is responsible for critical infrastructure and trying to protect against cyber vulnerabilities, critical infrastructure, including, of course, the integrity of our election systems. And what was interesting was seeing how this whistleblower brought forward information that CISA at that time, the federal government, was aware of vulnerabilities in our election machines, but they chose not to disclose that information to the American people or to the administration at that time. This is an area, of course, of critical importance, once again, for the American people to have faith in the integrity of our elections and that it is their voice that is heard through these elections. We're continuing to investigate this, and when we have information that we're ready to release, you'll hear about it. Okay, so we're going to be hearing more on the 2020 election and some critical vulnerabilities. Yes. Yes. Okay. 이 내부 고발자에 따르면은 분명히 정부가 이 전자기계를 이용하는, 전자투표기계를 이용하는 것이 문제가 많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추고 투표를 강행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 증거가 있다. 예, 감추고 그냥 얘기 안 하고 강행을 하라고 했던 그러한 증거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국민들은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투표 결과는 국민들이 낸 목소리, 그 의지가 그 투표 결과에 담겨져야 되는 것인데 조작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럼 국민들의 의지와는 다른 투표 결과를 볼 수밖에 없는 거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했고요. 공개할 준비가 된 정보가 있으면 그때 전해드리겠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베니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2020년 선거와 관련해서 심각한 취약점에 대해서 더 많이 듣게 되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셨습니다.
기대하십시오. 2020년 미국에서 있었던 부정선거 문제는 미국에서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해외에서부터 미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해 들어온 여러 가지 흔적들이 같이 다 조사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는 한국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의 부정선거에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중국이 또 미국에 어떻게 개입을 했는지, 그럼 중국과 한국은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다 조사가 진행 중이니까 결국에는 언젠가 공개해도 될 만한 시점이 됐을 때에는 공개가 될 것이다. 저희 말씀드리죠. 부정선거 부정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지지해 주시면 안 됩니다. 부정선거 부정하는 국힘한테 무슨 기대를 합니까? 윤통 누구 때문에 탄핵됐나요? 국힘, 그렇죠? 자,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건데, 보수 정당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보수 정당 지키는 거 의미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을 지키느라고 민주주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고 있는 이 이슈를 그냥 눈 감아 버리시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정당 지키려다가 나라 망하는 겁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부정선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부정선거에 최소한 부정선거 조사를 하자. 그리고 부정선거가 발생되지 않게끔 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법제화하자라는 목소리를 내는 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런 사람이 당대표가 될 수 있다면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부정선거 없었다라고 끝까지 부정선거 옹호론을 펼치고 있는 이 못된 정치인들은 보수라고 이야기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보수 진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민주주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데.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있어야 그 안에서 보수도 의미가 있고 진보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낙연 전 총리 같은 사람이 왜 이재명하고 절교하고 새로 당을 만들고 괴물국가가 되는 게 싫어서 나는 출마 안 하겠지만 김문수 지지하겠다라고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지켜져야 진보고 보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